자, 그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실전처럼 풀어봐야 됩니다. 책에 있는 거 18분 안에 푸십시오. 그 머릿말에 적어놨습니다. 20분 만에 풀지 말고 그 머릿말 잘 읽어보고 그렇게 풀고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정보보호론이니까요. 어쨌든 이게 처음 출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커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도 없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 다 알아. 뭐가 나오는지 다 알죠. 그래서 공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 내가 이래 보니까 그 책 달라 그래요. 내가 이래 보니까 이번에 계리식 있죠. 그 카페에 누가 이제 왔는데 국사는 95점 맞고 금융상식 금융우편 95점 맞고 커밀은 자기 70점 맞았대. 그래 이 행정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산직 하는 컴퓨터 일반 이건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이 국사라든가 이런 걸 맞추는 모양이에요. 95점씩 금융상식. 여기 있는 사람 금융상식 95점 맞췄어요? 못 맞췄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정도 맞추면은 커밀 70점 맞아도 합격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평균이 그 정도 되니까. 그래, 그 인문 이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국사라는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법적 이런 거 말이에요. 우리 전산하는 사람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돼요. 커밀이라든가 이런 건 내가 이제 크게 이야기 안 해도 잘할 거고, 단지 변수는 PL 들어가는 거죠, 원래. 그런 거고, 이 정보보호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될지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도 이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온갖 생각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원래 인원이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새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사람 많이 뽑으면 새로 공부하는 사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합격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첫 시험에서 PL보다 훨씬 좋은 점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교재는 내가 목표는 써놨어요. 한 70 내지 80% 정도 적중하겠다고 희망사항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시험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이제 이 공부 방향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하나 해가 왔어요, 내가. 이제 처음이니까 아직 이 책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보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장 정도만 할게요,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1 있죠. 하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 주 되겠죠, 예를 들어.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을 내보다 더 문제를 다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다 모르고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를 다 알고 이제 풀어보고 내가 또 설명하고, 내가 잘못 이야기하는 게 있으면 따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이 책에 있으니까 두 개 다. 책에 이게 각 20회씩 있기 때문에 20회 이거 하고, 그 다음 이제 간간히 중간에 말이죠. 실전 모의고사를 볼 테니까요. 한 2주나 이렇게 한 번씩 걸쳐가면서 보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보강할 건데 보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2달 하면은. 그리고 원래 이제 서울시하고 7급 이런 것도 27명 뽑으면 상당히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할 테니까요. 먼저 그럼 오늘 13쪽 책 펴보십시오. 13쪽에 보면은 실전 모의고사 0입니다. 그 카페에 올렸습니다. 하도 내보고 이론책에도 얼마 전에 그러잖아요. 책 제목 순서가 그러다 보니까 책에 다 들어있나? 또는 등등등등
군소리를 들어 듣습니다, 이게. 그 남들 책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많아요, 실제로 이게. 그 나는 예를 들어 이제 정보보호론하고 커밀 그렇게 이게 딱 통신은 여기 들어가고 PL은 여기 들어갔어요. 결론적으로 정보보호론 하면서는 PL 이야기 안 할 거고 컴퓨터 일반화하면서 통신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시중에 다 강사들이 별도로 가르치니까 막 통신에 뭐가 정보보호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통신도 들어있고 커밀에서 다루는 운영체제도 들어가 있고 중구난방이네. 책 같은 거 보니까 쓸데없이 두껍고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고 이 정보보호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통신이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통신을 빼고 정보보호론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보보호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인터넷과 통신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게 거기서 보안 관련 쪽이 더 가미돼서 약간 그 부분만 어렵게 나온다. 그게 통신과 인터넷에서 정보보호론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내용상으로 내가 볼 땐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그래서 통신과 인터넷을 왜 커밀에서 안 하고 왜 요 이상하게 너가 이런 소리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통신을 빠뜨리고는 정보보호론 이야기 하지를 못하니까요. 전부 다 연장선에 있고 오히려 이제 커밀에서 쓸데없이 다른 거 하지 말고 PL 같은 경우는 국가직에서 3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3문제 놓으면 5문제 놓을 때도 있었잖아요. 적은 거 아니잖아요. PL이.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고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제 장수생들 중에서는 다 했으니까 통신을 했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러면 내가 정보보호론 책을 못 만들잖아요. 통신 빼고 어떻게 정보보호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런 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나머지 뭐 어쨌든 책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 없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범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나는 이제 범위를 이렇게 내가 한 70 내지 80% 적중하자. 범위를 정해놓고 가끔가다 이런 문제 하나씩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가능한 이거 없앴습니다. 왜냐하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위를 넓히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공부한다고 혹시 시험 너무 맞추겠어요, 이게?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넓혀갖고 온갖 어주이 떠주이 다 넣어놨어. 그래서 다 가르쳤어. 그럼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거 어쩌다 하나 놓은 거 공부 다 해갖고 외워서 어떻게 돼요? 맞추겠습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갖고 더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고 이런 거 혹시 시험에 나왔더라도 내가 뭐 어떤 문제냐 뭐 이런 해가 뭐 이상한 명령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그렇게 하면 멘붕에 빠진다는 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범위를 모르고 넓히다 보니까 할 거는 너무 많고 외울 것도 사람 머리를 어떻게 다 외웠어요? 못하는 거 이게. 그런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 이게 적중하면 뭐 하겠어요, 그 책에서. 그래서 노는 걸 범위에서 딱 정해놓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 범위 안에서 뭐 지금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도 있어요. 비슷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른 걸 넣어놨어요. 약간씩 비슷할 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약간씩 틀려졌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통상적으로 말해서 실수해서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확히 못 알았기 때문에 틀린 게 되고 물론 실수도 약간 가미될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는 정도로 다양하게 풀어보는 놓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배치를 하고 또 뭐 상당히 어려운 거 들어있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는 뭐 7급에서 놓으려는가 모르겠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잘 풀어보십시오. 책에 있는 문제를. 그러고 나서 다른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책에 대해서 내용, 그래서 20회 이거. 예를 들어 1회에서 10회까지가 혹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1회에서 10회까지 하고 열심히 하고 나면은 2회부터 20회까지는 1회에서 10회까지 풀 때는 뭐 한 60점밖에 안 나오더라도 이걸 열심히 한 사람은 2회부터 20회까지 할 때는 80점 넣을 수가 있어요. 이상 이게. 그렇게 되도록 좀 배치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13쪽 보십시오. 실전 모의고사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부 방법 또는 이제 어디까지 범위 이걸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내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0으로 했고, 1번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10가지만 제시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갖고,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6가지는 됩니까? 한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준씨 6가지는 안 돼? 네? 그러니까 1번에서 제시하는 거는 뭐냐? 예를 들어 2번 보십시오. 라빈의 암호 시스템은 결정적 알고리즘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아닌지까지 공부하려면 끝도 없어요. 이게 맞잖아. 그렇지만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첫 시험에서. 예? 상당수가. 그러면은 4번입니다. 타원곡선 암호 ECC. 열악한 환경에 적합하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왜 그러냐? 이 타원곡선은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이제 내 이 책 갖고 와서 일부러 한번 이 책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프로자니 적은데 내가 책 적을 때는 이 책을 몰랐어요. 책 적고 나서 이 책을 아는데 내가 적은 내용이 여기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른 거 보고 했는데 그 문제 낼 때는 여기 걸 많이 참조했어요. 내가 볼 때 이 프로잔 말고 율리안 뭐라고 적은 책이 또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이런 책에서 최소한 30% 50%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암호학이 뭡니까? 정보원의 거의 뭐 독보적인 그런 책 중에 하나니까 이게. 그랬을 때 이런 책에서도 이렇게 해놨어요.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 책에도. 이 책에서도 타원곡선 암호는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이 책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써놓고 아웃라인만 써놨어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타원곡선 암호 이게 왜 열악한 환경에 적합하고 등등 또 내부적인 거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공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그렇지만 뭐는 알아야 된다고? 타원곡선을 이용한 암호 알고리즘은 어떤 제한적 환경 그러면 잘 알잖아요. 무슨 단말기 같은 거 무슨 통신 환경 이런데 적합하다. 그런 거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너뛰고 6번 커버로서는 뭡니까? 티켓 기반의 중요한 건 뭡니까? 사용자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서버를 인정하는 게 있고 클라이언트를 인정하기 위한 있잖아요.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SSL은 뭐예요? 서버를 인정하기 위한 거죠. 근데 커버로서는 뭐예요? 클라이언트를 인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환경 있는 데서. 예. 내부적인 거는 몰라도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역시 뭐 셋 이런 것도 전자상거래에서 쓰이는 거죠. 뭐 어저께 이론 수업할 때 이걸 한 거겠네요. 이중서명 또 하나 뭡니까? 셋 그러면 예? 전자지갑입니다. 그런 거. 예. 그럼 이중서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SSL 이런 건 이중서명 방식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셋은 뭡니까? 이중서명 방식입니다. 상인과 은행원이 내가 한 짓을 쉽게 말해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뭘 샀는 걸 은행 직원이 알면 나는 기분 나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나 개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는 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사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카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겠어요? 이중서명입니다. 내가 현실하고 빗대서 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거기 셋이고. 그래서 내가 1번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 밑에 써놨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두자 이거지 우리는. 그러면서 연관되는 걸 써서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시험 놈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부분하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오늘 모의고사에도 넣었는데, 우리가 7급에서 DB 있죠. 데이터베이스. 그게 작년 시험에 보안 문제가 몇 개 나왔냐면 2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2013년입니다. 2013년에 7급 DB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 이 기간이 더 길잖아요. 여기서는 보안 문제가 이 몇 수년 동안 한 개 나왔었어요. 웃기죠? 지금까지 보안 문제가 DB에서 한 개 나왔다가 작년에 한 해에서 2개 나왔다는 거는 시대적인 뭐를 많이 반영하는 거냐. 그만큼 지금 막 보안 이게 하도에 올라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저께 시험생 나도 몰랐는데 이 계리 시험 문제에서도 3개 나왔어요. 보안 관련 문제가. 수 문제 중에서 통신 문제가 더 많이 나왔는데, 통신 문제가 한 7, 8개 나왔는데 헤아리지 보면 그건 나왔어요. 어쨌든 계리직에서. 그 중에 보안이 몇 개 나왔다고? 3개 나왔는데, 이거 신청하라 그러는데 그 카페에서 했는데, 2차 조사법 해싱, 예.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틀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말고 이제 오늘 이래 훑어보니까 이 보안 문제에서 오히려 이 신청하면 될 게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까지인가 내가 그때 자세히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이렇듯이 그 보안 문제가 지금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시험에서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잘 안 나왔지만 어떻게 돼요? 빈도수가 높아지잖아요, 이게. 각종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딱 하나를 택하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정보 보안 과목은 정보 보안 기사를 딱 표준으로 하면 돼요. 옛날 거 필요 없습니다.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옛날에 여기 민간인 자격증 했던 시절에 여기서 너무 문제가 내가 볼 때는 50% 이론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도 자꾸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해라 이거. 나는 자꾸 그러면 답답하면 자꾸 그러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나도 검토를 해봤지만 이 중에서 한 50% 정도는 보안이니까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되지만 상당수는 안 그래요. 그래서 너무 다 있어.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시설을 너무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죠. 여기서 저쪽에 갔다가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갔다 일로 넘어갔잖아요. 왜? 여기서 보안을 다루니까.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부적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사로 이 자격증 시험이 넘어갔고, 여기서 주관하고, 그리고 여기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등등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 기사 이것도 이제 문제 은행식이에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한다 이거죠, 답을. 그래서 맹점이 있었어요. 2회 시험에서 접근 통제가 내가 계속 시험 보러 가면 1회 시험에서는 2개인가 나왔어요. 접근 통제가. 근데 2회 시험에서는 8개 내지 9개 나왔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했어요, 이게. 그게 아니고 문제 은행식으로 어떻게 돼요?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자격증 시험은 5과목 하게 돼 있어요. 그 5과목 하다 보니 추출할 거 아니에요, 이게. 추출하다 보니까 각 과목에서 2개씩 다 추출한 거예요, 그쪽을.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서만 거의 추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8개 내지 9개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5과목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이 있고, 네트워크 보안이 있고, 시스템 보안이 있고, 5개 나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이 주최 측에서 기사에서 이 접근 통제는 정보 보호론에 넣어놨어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정보보호론에서 뭐가 시험에 나와야 되겠어요? 접근 통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 다 나왔어. 그러면 접근 통제라는 내용이,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 5과목을 나누어 갖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고, 여기서는 뭐, 그렇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자격증 시험이니까 5과목을 만들어야 되고, 5과목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일반에서도 운영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료구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커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 손해가 돼요. 연관성을 안 하다 보면 이게. 이 네트워크 보안력이 프로잔 책에서는 이거 다 안 나눠서. 그럼 네트워크이든 어플리케이션이든 다 이게 네트워크이지 뭐, 따지면 전체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트워크 보안 하나로 통일시켜 놨어요. 뭐, 어플리케이션 보안이고, 네트워크 보안이고, 뭐, 이렇게 나눠놓지 않고, 이게. 물론 나도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엄격히 이야기하라면 뭐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런 데서 치우치지 말고. 다시 정리하면, 접근 통제 이런 게, 뭐, 여기서 이제 8개 내지 9개 나와서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시험에 많이 놓으면 중요해, 이게. 우리 시험 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런 5과목으로 나눠지다 보니 맹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고 사항이고, 이게.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정보 보안 기사 이게 하나의 모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델로 보면서, 차이점은, 이거는 한예 시험에서 100개가 나오는 거고, 우리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돼요? 20문제밖에 안 나오잖아, 한 번 시험에서. 100개가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100개 만들라 그래봐요, 보안 문제에서. 20개 만드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100문제 중에서 적절하게 내가 추려서 공부해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리고 약간 더 뭐 다른 걸 가미한다든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보 보안 기사에서 우리 현재 시험하고 가장 가까운 영역은 우리 제목은 뭡니까? 정보보호론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안 기사에서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호론 1번, 정보보호관리 2개잖아요, 1급에서. 그 따져보면 이거 2개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책 적을 때 이 내용을 뭐 100% 수용하면서 이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뭐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 보안은 인터넷이니까요. 인터넷에서 이제 크게 4개청으로 나누면 응용청, 전송청, 인터넷, 네트워크청, 그 다음 접근제어청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통신에서 다, 이쪽은 사실 보안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어요, 이거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서 크게 이제, 뭐, ARP라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이쪽에 딱 하나 하면 이거는 IP 뭐가 돼요? 시큐리티에. 여기 관계되는 게 SSL하고 뭐가 돼요? 예? TLS의 대표적인 게. 여기 관계되는 게 이제 전부 다 이제 HTTP를 필두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뭐 SMIME, 뭐 PGP 이런 거 있겠죠. 그 정도 이게 따지는 거. 그럼 이런 거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예.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다 들어가서 설명했으면 내가 어차피 책에도 있고. 그러면 해킹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정보보호론도 그렇고 이쪽 시험도 그렇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거더라고, 또 보니까. 해킹은 여기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예? 한준 씨 어디 들어가, 이거? 예? 다 관계되는 게 다 관계돼. 그럼 해킹 문제가 이거하고 관계되는 것도 있고, 이거하고 관계되는 것도 있고, 이거하고 관계되는 것도 다 있잖아요, 이게. 예.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보안기사 시험도 그렇고, 이번에 계리식 시험도 그렇고, 따지보면 전부 이런 거하고 연관을 가지면서 이거 해. 이 시험 문제. 예? 그 계리식 문제는 IP 주소가 예? 출발자하고 목적지하고 같은 건 뭡니까? 그 랜드 어태크죠. 예? 그걸 다르게 설명해가 나서요. 익스플로이트 이렇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런 거고. 예. 근데 나는 이 해킹이 이게 시험에서 나는 이제 실제 우리 그러면은 공무원 시험에서
지금 일반 이런 시험이라든가 정보 보안 기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듯이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게 과연 많이 나올까 나는 의문사항이 실제로 이게. 물론 옛날에 컴퓨터 일반에도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측면을 거기 14페이지 두 번째에서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해킹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면 뭐 지금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그 해킹 수법 있겠죠. 그거는 현재 우리 현실 인터넷에서 적용하면은 하나도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은 그 라우터라든가 나도 해봐서 이제 그 책 적으면서 실제로 되는가 벌써 차단 다 되고 방화벽이라든지 뭐 라우터에서 다 걸러져 갖고 명령 자체를 넣어봤자 무용지물이 이게 쓰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구시대 유물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써놓은 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구시대 유물 같은 거는 안 나오고 현재 많이 이루어지는 거,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파밍이에요, 이게. 이런 게 혹시 파밍하고 DOS 공격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게. 그런 게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 정보를 보호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는? 우리가 정보 보호는 해킹이 아니잖아요. 해킹은 정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훔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이 방화벽은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뭐가 돼요? 침입 차단 시스템이잖아요.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차단 시스템,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방화벽이고, 오히려 이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침입 탐지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이런 거 다른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물론 다른 거 뭐 이런 것도 많은 것들이 지금 이런 게 오히려 이제 한두 문제 나오겠죠. 예를 들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뭐 눈물방울 공격이니 뭐 이런 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하니까요. 해놓고 최근 이런 거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해킹 보안 기사도 그렇고 이쪽도 해킹 관련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100문제를 내다 보니까 막 과목별로 한 대여섯 개씩 막 들어있어요. 시험 보러 간 사람 봤죠? 해킹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암호학에서 가장 이제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로 까는 게 암호 알고리즘이겠죠.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뭐 암호는 수학적인 기반을 기본으로 하니까요. 그 정수론 그건 모르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야기할 때 암호 알고리즘은 뭐를 공부해야 되느냐? 모르겠어. 오늘 내가 이야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한다면 DP-헬만의 키 교환하고 RSA 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다른 거 해달라 그러면 다 할 용인이 있어요. 진짜 이상한 거 이런 거 말고는 뭐 엘가말이라든지 라빈이라는 거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거는 뒤로 제쳐주고 개념만 알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분석할 거는 뭐라고? DP-헬만하고 RSA를 하면 돼요. 이게 그 이유는 암호 알고리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게 DP-헬만의 키 교환입니다. 이게 DP-헬만의 키 교환 자체는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이게 키 교환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제시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엄청난, 왜냐하면 잘못 내면 이게 그거는 이제 차후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DP-헬만 그 카페에 올려놓은 이 책 뒤에 넣어놨습니다. DP-헬만의 키 교환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은 직접적으로도 나오겠지만 이걸 공부함으로써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간접적인 것도 많이 알게 돼요. 이제 간접적인 거라는 것은 뭐 중간자 공격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어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RSA는 이산대수입니까? 소인수분해입니까? 소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한 거죠. 어려움을.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내가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오늘 DPL만부터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다면은 RSA부터 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책 어디 오늘도 이거 막 몇 군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부록에 넣어놨어요. 부록을 한번 보십시오. 공부할 때 이렇게 해라 이거죠. 마지막인가 넣어놨었겠네. 그래 보면은 756쪽 보십시오. 이 부록에는 앞에 그 문제에 있는 것도 부록에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문제 해설에는 일부분이 들어갔고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제 부분적으로 정리하면 헷갈리는 부분은 이 부록에 넣어놨습니다. 한꺼번에 또. 그러면 756쪽의 DPL만 키 교환 알고리즘에서 시험 문제는 756쪽 이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그거 보면 뭐 공통사항에서 그 보안 기사에도 이거는 나왔었어요. 뭐 이렇게 하고 교환은 이렇게 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공부할 때 이거는 앞만 쳐다봐도 머릿속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이제 알고리즘 나왔을 때는 그 뭐 알고리즘 절차라는 개요 써놨겠죠. 이상한 복잡한 수식으로. 그거는 대충 한 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예제 보십시오. 757. 원래 암호학에서는 큰 숫자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큰 숫자 하면 우리는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랬을 때 그 뭐 한 작은 숫자 100단위 이하의 한 또는 50보다 작은 숫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놨겠죠. 이거 한 5번만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되면 10번 보는 거 이게. 나도 막 뭐 나이 들어 해보니까 10번 보면 이해되더라고 이게. 하루 종일 해갖고 자꾸 보는 거 이게. 그러면 DPL만의 키 교환 알고리즘이 뭔지 저절로 외워져 이게. 그러면 앞에 있는 알고리즘 절차도 이해가 돼요. 저절로 이게. 그래서 책 같은 데서도 이 예를 간단하게 이런 걸 안 들어놓은 그런 책 보면 안 돼.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절차만 뭐 써놔놓고 그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하나만 하잖아요. 시간만 날아가는 거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예제를 잘해서 설명한 이런 책이 필요하고 또 그걸로 공부를 해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분석이 있어야 돼요. 758쪽 하면은 이제 분석인데 확실히 공부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까지 다 해놨어요. 분석을. 이렇게 해서 한 하루 정도 잡아서 이걸 분석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 760쪽까지입니다. 중간자 공적 이런 게 바로 DPL만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볼 때 다시 합니다. DPL만 이거 하나 공부하면은 이 암호 알고리즘이랑 연관되는 게 뭐해서 이 여기서 연관되는 게 서너 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해보라 이걸 하고 RSA를 정리합니다. 한번 좀 정확히 알고리즘 공부하려면 이거는 안 할 수는 없고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추천한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14페이지 했고 15페이지 했고 16페이지는 공부하지 마라 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보보안론으로 과목이 바뀌기 전까지도 보안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이제 뭐 이 4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앞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이 저어가든지 어떻게든지 외워가야 돼요,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하지 말아요, 첫 시험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들은. 예? 나왔더라도. 또 남들 책 보더라도 이런 류의 책 있잖아요. 문제 있죠. 해도 틀려 시험 문제는 맞잖아. 이거 외우겠어 이거? 못 외우겠죠. 한두 개다 이거. 이런 것만 축자사자 또 많이 넣어놓은 책이 있어 내 생각에. 내 보니까. 내 책에는 없어요 이거는. 가능하면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큰 오산이 그거는 이런 거 넣어놓고 적중했다 그래도 안 되고 그거 다 써놨어요. 안 되고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커트라인 내려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못 외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지금 모의고사 보고 이야기할 것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는 거는 첫 시험에서 중요한 건 용어입니다. 용어의 정확한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책마다 다르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확도를 기해도 어떻게 돼요? 책마다 다름으로써 시험 출제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논란이 이제 출제자가 잘 이제 이 공개가 될 거 아니에요. 공개했는데 잘 안 내면 책마다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이제 이게 신청되겠죠. 예를 들어 안 받아들이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 그걸 감안해서 충분히 강의할 거예요. 내가 대표적인 게 이 DP 헬만의 키 교환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용어를 왜 신경 쓰라라는 것을 내가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DP 헬만 키 교환에서 내가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공부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물론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그 758쪽을 보십시오. 네? 758쪽에서 그 송신자만 알고 있는 것 밑에 DPL만 키 교환해서 공개된 값 P와 Q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공개한다 이 공개값이다 이 말이에요. 공개값이 뭡니까? P하고 Q가 이거 뭡니까? G입니다. 얘는 이제 G 좀 이따 이야기 G고 그 다음에 송신자만 알고 있는 값이 뭐예요? 그 여기서는 뭐 책마다 A, B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X 수신자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Y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여기서 송신자가 알고 있는 걸 X로 표현되어 있고 수신자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Y로 해놨잖아요. 내가 책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공개키라고 해놓은 책이 있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왜? 공개하는 값이니까 어떤 책에는 공개키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송신자만 알고 있는 거 비밀키라고 해놨어요. 역시 이것도 뭐겠어요? 비밀키라고 해놨어요. 책에 이래 해놨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도 처음 적다 보니 그러니까 그래서 썼어. 그렇지만 내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니 과연 시험 문제에서 이런 말이 막 나왔을 때 문제가 안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송수신자가 주고받는 게 있고 그 밑에 공격자가 얻을 수 있는 값이 있고 그 밑에 비밀키를 뭐 계산하는데 필요한 값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지 말고 한 장 앞으로 넘겨 보십시오. 756쪽 보십시오. DP 헬만의 키 교환 알고리즘에서 756쪽에서 똑같은 준비 과정에 있고 교환이 있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공통키 생성이 있어요. 공통키 생성에서 A하고 B하고 해서 KA 뭐가 있어요. B는 KB로 되어 있고 결론이 있고 마지막을 보십시오. 분석. 송수신자가 공유하는 대칭키는 뭐라고? 요 밑에 쓰기 좀 그러면은 여기 위에 쓸게. 이 송수신자가 공유하는 키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K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G에 뭐로 되어 있어요? X, Y에 모두 뭡니까? N입니까? 모두 P입니까? 그러면 또 책 같은 데서 이게 대칭키라고 되어 있어. 어떤 책에서는 이상한 뭐 키라고 많이 써놨어요. 이게 책마다 달라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DP 헬만의 키 교환에서 키라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어느 게 키겠어요? 네? 딱 이야기해 보십시오. DP 헬만의 키 교환에서 우리가 말하는 키는 어느 게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암호 복호하는 데 쓰이는 키는 하나죠. 그게 키지. 이런 값은 뭐냐? 이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 쓰이는 값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RSA에서는 정확히 돼 있어요. 우리가 RSA에서는 개인 키하고 뭐가 있어요? 공개 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개인 키가 하고 공개 키 만들어지기 전에 중간에 쓰이는 값들이 있겠죠. 예, 그거는 RSA에서는 희한하게 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RSA는 너무나 유명한 알고리즘이고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분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용어도 어떻게 돼요? 안 헷갈리게 정확히 써놓은 것 같아요.
RSAS는 내가 보내 이 책든 저 책든 이게. 근데 이제 RSA 말고 이제 다른 것 등등을 보다 보면은 결론입니다. RSA에서는 개인 키니 공개 키니 이렇게 하는 게 정확히 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에서는 책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보다 보면은 막 공개했고 이걸 뭐 비밀 키라 하고 송신자가 뭐 통신자 비밀 키라 하고 또 해서 또 키가 만들어져. 그럼 도대체 어느 게 키냐 이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디피-헬만의 키 교환에서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책에서 이 K 값이 뭐가 된다고? 암호 복호화에 사용되는 뭐라고? 비밀 키입니다. 암호 복호화 키예요. 대칭 키입니다.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게 디피-헬만의 키 교환은 뭔가를 공개하다 보니까 이게 공개 키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책 잘못 읽으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단지 이렇게 공개하지만 키를 만들 수 있다를 제시한 거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디피-헬만에서 만들어지는 키는 공개 키가 아니고 무슨 방식이에요? 대칭 키예요. 무슨 이해되죠?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예. 그렇지만 이걸 이용해서 개인 키, 공개 키로 이제 접목한 게 RSA 실제로.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용어가 비슷해요, 이게. 몇 번 뭐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런 걸 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많죠 이게. 이런 거. 예? 내가 한번 이야기해줘죠. 듣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듣는 사람도 있죠. 그 옷 전부 다 OTP라 그러잖아요. 진짜 헷갈리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많아요 이게. 우리 전산에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얼마 며칠 전에 쓴 거 같은데 요새 선전에 오는 것도 뭐 그만 적을 테니까요. 많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야기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한 70, 80% 적중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휴식하고 모의고사를 볼게요. 네,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 동영상으로 듣는 사람은 이것도 잘 찍어 놓으십시오. 카페에 해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 자료는 지금 이제 현 시간에서 하는 자료는 이 카페에 공개 안 합니다. 안 함. 자료를 하도 공개하니까 이제 막 자꾸 공개하지 마라 그러니까 100%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나머지 내가 공개할 거는 카페에 공개하고 요 이제 정규 문제풀이반에서 지금 별도로 나가는 자료 일부가 있을 거니까 지금 좀 있으면 모의고사 봅니다. 이런 모의고사 보는 이런 거는 그 패스원에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원 그 동영상 듣는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내한테 내가 그거 넘겨줄 테니까 담당자한테. 그럼 그 담당자가 패스원 동영상 듣는데 올라가도록 하고 카페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듣는 사람들은 여기 가입은 해서 참고하되 이 자료는 이 모의고사 자료는 여기서 나머지 자료는 여기 가고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촬영하십시오. 그러면 잠깐 휴식하고 모의고사